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사이클 않습니까? 산업이죠. 예. 2018년도에 굉장히 강했고요. 네. 2021년도, 22년도 굉장히 강했고요. 지금 25년도 강한 흐름입니다. 하이닉스의 매출과 이익단에서 규모를 보게 되면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이 뭐 역대급일 것 같아요. 하지만 AI 하나만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네. 앞으로의 전망치가 장밋빛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게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 네네네. 포인트거든요.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내년도까지 해서 5천 포인트를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안 가는데 5천 그러게요. 포인트를 어떻게 가? 네. 예민수의 경제 토크 김대준 대표님과 반도체 이야기 갑니다. 사실은 투자는 이제 사람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오르면 사고 싶고 그죠. 그럼요. 예, 오를 때 사고 싶죠, 그죠. 저도 막 그렇죠. 빠지는데 이제 주식 살 때다 어려워요, 그죠. 떨어지면 팔고 싶은 인간의 심정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반도체를 봤을 때 삼성전자 그리고 소부장들도 뭔가 이제 그 잠시 끝났다는 표현이 이제 반도체 이제 끝이야. 이제 시세 없어. 이게 아니고 그죠? 네. 아니고 뭔가 큰 한 번의 어떤 사이클의 트렌드가 좀 종결 짓고 네. 다시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이고요. 네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예. 드리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사이클 않습니까? 산업이죠. 예. 그리고 3년 주기 내외로 반도체의 시세 형성이 만들어집니다. 2018년도에 굉장히 강했고요. 네. 2021년도, 22년도 굉장히 강했고요. 지금 25년도 흐름에서 강한 흐름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강했던 흐름에 이슈가 있었어요. 그냥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 업황은 그냥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결론이 있는 거거든요. 2018년도에는 미국 행정부에서 그 보유한 PC 연한이 다 돼서 행정부 전체적으로 PC를 다 교체하는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D램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요 공급에서의 체계가 바뀌면서 D램 가격이 올랐고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반도체 그 사이클 중에서 그 호황산업에서의 사이클이었습니다. 21년도, 22년도 요쯤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짓는 구간이었고 중국에서 휴대폰 보급률이 확장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D램에 대한 수요가 확장되는 흐름이었거든요. 지금 또 AI라는 뭐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명백한 이유가 있잖아요. AI 수요에 대한 기대치로의 주가가 움직이는데요. 실제 AI에 대한 D램에 대한 수요가 이전에 그 수요 대비해서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 그러니까 한정적인 부분에 대한 AI 수요가 증가해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를 받고 있지만 네. 이 부분이 그럼 지난해에는 왜 안 받았을까요? AI는 지난해 초부터 움직였는데요. 아니 근데 이제 투자가 지금 이제 또 막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AI 수요도 일부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네. 판단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이클로 보신다. 사이클로 봤을 때는 네. AI 한 대목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네.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이벤트적 성격에서의 예. D램 사이클에서의 흐름이 나올 만한 이슈가 아직 AI 말고는 현재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견인차로의 판단을 해보게 될 때는 다음 흐름에서의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다른 어떤 그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2018년도에 미 행정부 PC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주기가 사용 연한이 이제 거의 다 됐죠. 예. 그럼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동수서산 정책이라고 해서 동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서쪽으로 옮긴다라는 정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 수요에 D램 수요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I 하나만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네. 앞으로의 전망치가 굉장히 장밋빛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작은, 크지 않은 이런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반도체는 뭐 지금 주도주 가운데 주도주이고요. 네. 주도주는 좀 쉬었다가 또 가는 게 주도주이고 그런 의구심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김대준 대표님 반도체가 이제 좀 고점에 왔다는 얘기를 할 때 네. 제가 마치 끝난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이제 뒷감당이 안 될까 봐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죠라고 여쭤봤는데 사실은 그죠. 네. 단순히 그냥 올라서 쉬었다 다시 가기 위한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런 단계라기보다는 그죠. 네. 기본적인 사이클 순환에 있어서의 그 사이클에 소위 이제 좀 그 윗단에 왔다 그죠. 네. 이렇게 보신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죠.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네. 사실 소수 의견입니다. 그죠. 대부분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와서 굉장히 확장되고 네.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6년, 7년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슈퍼사이클에도 약간 반문인데 네. 조선업에 대해서는 슈퍼사이클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10년 사이클로의 상승 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네. 근데 반도체는 한 2년 정도 상승 사이클이 진행되거든요. 여기에 슈퍼를 붙인다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 네. 이지 그래요.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원래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앞서는 이제 반도체 얘기를 보고 하이닉스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뭐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논리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를 게 별로 없네요. 하이닉스는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이 그래요? 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하이닉스의 주가를 예상하고 판단할 때 엔비디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엔비디아의 대등에서 하이닉스의 주가 그렇죠. 상황을 판단하는데 AI 수요가 시작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오픈AI가 그 출시가 됐을 때가 2024년 초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이때부터 주가가 상승으로 진행되는 네. 시점이었거든요. 이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50불, 60불이었습니다. 지금 뭐 200불 근처 찍고 180 초반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상을 해서 한 3.5배 뭐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다고 계상할 수 있어요. 그럼 하이닉스를 딱 여기에 치환해서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제가 대략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가격을 판단하신 분은 한번 데이터를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초에 삼성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13만 원, 뭐 14만 원, 뭐 여기 왔다 갔다 15만 원이 안 됐습니다. 아래권에서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3.5배를 여기 계상을 하게 되면 40 한 7, 8, 9만 원, 50만 원 언저리가 됩니다. 그러면 가격 차의 흐름. 그동안 하이닉스가 저평가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그 정확한 저평가 이유에 대해서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없었는데 저는 상승치에 대한 부분에 엔비디아가 대등한 가격 차의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가격 수준에서의 단기 1차적인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엔비디아 주가가 200불을 넘어서서 새로운 차원의 가격 차를 만들어내게 되면 또 여기에 뒷서거니 앞서거니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이닉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좀 다릅니다. 제가 아까 86조에 12조가 역대 최고치는 아니지만 증가할 수 있는 추세적 선상에서의 진행 단계에 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파운드리 쪽이라든가 또 AP 관련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 향 매출이 절대적이죠. 지난해에는 뭐 한 20% 됐지만 올해는 한 40% 이상 전체 매출에서의 엔비디아 쪽에서의 수급 구조 매출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이닉스의 매출과 이익단에서 규모를 보게 되면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이 뭐 역대급일 것 같아요. 지난 분기에 대략으로 22조 그리고 24조, 26조 예상치로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매출의 규모 자체가 이제 한계 효용점에 딱 거의 도달해서 이익과 매출이 1년 전에 대비해서 상승률 자체가 지금 약간 우상향 형태로 한계 효용점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이제 뛰어들었고 마이크론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그 포지션을 차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하이닉스의 매출 자체 흐름은 1년 전 대비해서 크게 성장하고는 있으나 앞으로의 성장성을 감안해 보게 되면 그 각도 자체가 이전과는 좀 다른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주가 상황도 50만 원 전후로 한 가격이 단기 고점에서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저도 좀 당혹스러워가지고 아니 누군들 사실 근데 이제 전문가나 투자자 이제 어려운 게 네. 좋은 장에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좋지 그죠? 좋은 장에 다른 의견을 소수 의견을 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을 누구도 100% 못 맞추거든요, 그죠? 네. 또 올라가게 되면 계속 가는구만 이럴 수 있고 그죠? 만약 떨어지는 걸 맞추잖아요. 그랬더라도 야 그분의 시각 때문에 내가 그걸 정말 대처 잘하고 정말 좋은 비유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좀 조심스러워 떨어지는 걸 맞추잖아요. 네. 당신 때문에 떨어졌잖아. 맞습니다.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런다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시각을 듣는 게 중요하고 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지금 소위 뭐 그 스트롱 내지는 뭐 바이가 아닐 수 있다는 건데 그죠? 그러면 네. 근데 문제는 반도체가 여기서 멈추면 그죠? 네. 반도체가 멈추면 이제 지수도 밀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각도입니다. 다른 각도에. 네. 네. 이게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 네네네. 포인트거든요.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거의 지수가 4,000포인트 도달했지 네네. 않습니까? 예. 저는 내년도까지 해서 5,000포인트를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4,000, 5,000 이런 개념의 정리가 아니고요. 글로벌리 증시 상황에서의 정상화 시장으로 국내 시장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의 정상화 수준에서의 종합주가 지수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판단해 보면 5,000포인트가 딱 정확한 위치입니다. 왜 그러한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이 저평가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저평가의 주요 요인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놓고 한번 기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들은 다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세 현상을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였죠. 이때의 고점이 3,3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일본, 미국, 대만, 독일 전체 시장에서의 흐름들은 다 24년도 1월 전후로 해서 이 팬데믹 이후의 고점을 다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이후의 고점을 돌파한 지수에서 50% 정도의 추가 상승이 있었어요.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스닥 100 기준으로 해서 16,500에서 25,0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는 31,000에서 49,000까지. 그러니까 고점 돌파한 지수부터의 상승 구간입니다. 대만 가권도 18,000에서 27,000까지 움직임이 나타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16,000에서 24,000까지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지난번 고점 21년도 고점이 3,316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9월장에서 3,300포인트를 돌파했거든요.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50% 그러니까 정상화 해외 시장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해외 시장과의 지수적 측면을 50%의 상승을 여기에 대입하면 5,000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안 가는데 5,000포인트를 어떻게 가? 네.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삼성전자가 계속 빠져서 안 간다라는 측면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쉬어줄 때 어떠한 특정 섹터가 지수를 받쳐주면 현재의 지수에서 유지가 되고 삼성전자가 그렇죠. 충분히 쉬어준 다음에 다시 삼성전자 가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힌트는 뭐냐면 앞서 우리가 코너에서 잠깐 말씀드린 시장에서 가치주 섹터의 흐름들이 시장의 전면에 부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들을 몇 가지 드렸어요. 일본 시장을 거론해서 말씀드렸고 돈이 일본으로 몰리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대표적인 가치주인 시장은 조정받았지만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세예요. 해외 자금들이 일본 주식을 살 때 가치주를 많이 사거든요. 워렌 버핏이 상사주를 사듯이 우리 시장에서도 철강, 조선, 건설, 자동차, 유통, 석유화학 이 가치주 섹터들이 반도체가 쉬어갈 때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점에서 최근에 석유화학 업종에서의 LG화학과 대한유화라든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주가 움직임에서 받아주는 형태고요. 자동차 업종이 최근에 강했고요. 그리고 백화점 업종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요. 여기에 조선업종도 최근에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가치 섹터가 받쳐주면서 지수를 버텨주고요. 반도체는 여기서 조정받고요. 이런 형태로의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 완화가 된 이후에 내년도에 반도체가 다시 움직일 때 5,000포인트를 갈 수 있다. 이런 근거로의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 판이 바뀐다. 패션이 바뀐다라는 측면으로 5,000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마무리가 좋네요. 너무 좋은 시각이죠. 그건 왜냐하면 반도체가 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죠? 네.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다. 좋은 그림이죠. 그러나 사실은 너무 반도체만 쏠림으로 가니까 반도체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주식은 오르는데 거는 못 오르는 사실 손가락 빨고 있는 국면이 최근에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고르게 좀, 그죠? 같이 좀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코스피 5천을 함께 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그림인 거죠. 네. KL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이 논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